예, 오늘 오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1차 전지 제조업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22명입니다. 화재의 원인과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를 짚어보고 수색 작업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저희가 이 내용 오늘 종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 공장이 앞서 많이 전해드렸지만 1차 전지 리튬 배터리를 제조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사고가 난 3동 2층에 배터리가 3만 5천 개가 저장돼 있었다까지 전해지는 내용인데 리튬 1차 전지의 좀 특성을 우리가 먼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그 리튬 1차 전지는 그러니까 방전만 되고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재사용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랑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2차 그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1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 리튬 메탈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을 이제 양극재로 사용하는 이런 전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1차 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화재 초기 진화에 무척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배터리 화재는 기존의 소화기나 소화전으로는 불을 완전히 끄기도 어렵고 또 일반적인 화재보다 불길도 더 거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금 그 1차 전지 좀 구조를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이러한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 그 리튬 메탈이라고 하는 양극재와 음극재 이 두 가지를 이제 제조된 상태에서 이제 전해액을 붓게 되거든요. 이렇게 전해액을 붓게 되면 이 전해액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전이차가 발생을 하면서 100% 완충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1차 전지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속적인 어떤 장비라든가 특히 분수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100%이 완충 상태에서 뭐 수분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쉽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열폭주라든가 과열 현상 뭐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폭주가 일어나게 되면 수분 내에 뭐 1000도 이상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튬이라는 그 금속 물질 원료 물질 자체가 대표적인 이제 금수성 물질이고 수분과 반응을 하면서 더욱 격렬하게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일반적인 뭐 주수소화, 그러니까 물을 뿌려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쉽게 진화가 안 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소방당국에 따르면 일반적인 화재처럼 좀 물을 이용해서 진화를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말씀드린 대로 이 리튬 그 금속 자체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분말 상태로 혹은 이제 액체 상태로 녹여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자체의 어떤 순수한 양은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냉각 소화를 위해서 소방당국에서 불가피하게 주수 소화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고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고육직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10시 반 오늘 오전에 화재가 있었고 저희가 계속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당시에 불길도 상당히 컸고 폭발음도 굉장히 연이어서 많이 들렸다고 현장의 상황들이 전해지는데 어떤 상황이었다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최초의 그 1차 전지 하나에서 발열이 시작이 되고 화재가 발생을 했었고요. 해당 화재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격하게 온도 상승이 되면서 저장돼 있던 다른 이제 1차 전지에 이제 전이가 되면서 굉장히 고온 상황이 됐고요. 특히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1000도 이상의 고온 상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폭발 현상을 동반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소방당국에서 적극적인 대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진압하는 부분, 특히 이제 대부분의 화재 현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이 리튬 어떤 전지에 대한 이런 화재 아니래도 소위 말하는 이제 최성기에 이르는 프레시오바 정도가 되면 실제로 물을 분사를 하더라도 해당 화점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큰 복사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 화재 여러 피해 현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떤 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연쇄 폭발 이런 위험도 좀 있겠네요. 그런데 이곳은 또 최근에 소방 점검 결과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이긴 하지만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화성 아리셀 공장 리튬을 다루는 곳이어서 수분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일부러 작동되지 않도록 해놓은 것으로 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1차 전지 이런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뭐 수분이라든가 산소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드라이룸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공간에서 제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이후에 이런 동종 업체에서도 두 번의 큰 대형 화재가 또 발생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앞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프링클러라든가 일반적인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이런 것에서는 이제 벗어나 있다라는 게 맞게 보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소방대원들이 수색하기에도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이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높은 에너지, 높은 온도의 고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해서 여러 가지 구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래도 이번에 소방 대응이 잘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접해 있던 다른 동들의 전이가 안 되고 상당 부분 해당 동으로 좀 불행 중 다행으로 한정을 했다라는 거는 나름의 어떤 소방력이라든가 소방의 집중 이런 부분들에 좀 잘한 대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네. 산소통을 착용하고 수색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소방대원에겐 있었다고 네네. 하지만 당시 CCTV 영상을 보면은 작은 연기로 시작된 것이 전체를 덮기까지 단 1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현장에서 증언이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당시에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작업자들이 네네.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예.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저도 많은 부분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1차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화재 위험성이라든가 또 급격한 연소 확대 현상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성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근로자들이 쉽게 좀 대피할 수 있는 이런 동선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희생자들의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서 이 성별 정도만 알아볼 수가 있고 DNA를 감식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중에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희생자인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일용직 파견 근로자들은 또 한국인들보다 좀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또 희생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에 대한 이 대피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은 좀 잘 이루어졌을까요? 실제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어떤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피하는 동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미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화재가 발생을 돼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 우리가 이제 방화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설치가 되거나 홍보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예. 뭐 예측 수준의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뭐 추론밖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지금 사건 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진행하고 감식을 한다고 하니까 관련 내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원인에 대해서 지금으로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예측해 볼 수 있는 원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예. 좀 높은 확률이지만 뭐 수분 접촉이라든가 뭐 제품 결함이라든가 어떤 알 수 없는 원인에서 좀 최초 발화가 됐고요. 이 발화가 되고 나서 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수분 내에 어떤 연소 확대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간은 존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피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에 여러 가지 인원들 특히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지금 이제 2층에서 많은 부분 계단 쪽에서 이제 사망자가 발견이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 적어도 이제 3층 평면에 있던 분들도 결국 이제 화재가 났으니까 2층 동선을 통해서 탈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면서 결국은 아주 조기에 피난할 수 있는 피난 대피로 동선이 무력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이번 화재가 발생한 건물 전체는 철 구조물로 돼 있지만 또 내외장재는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샌드위치 패널 화재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대형 화재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공장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싸고요. 예. 또 예. 비용도 싸고 굉장히 빠르게 또 건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본적인 그 법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주거하는 공간. 그래서 인간이 주거하는 공간에서는 뭐 내화 구조도 써야 되고 샌드위치 패널로 또 집을 지을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행법에서도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어도 좀 굉장히 높은 위험성에 있는 이런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좀 더 좀 가혹한 이런 규범에서 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브리핑을 보니까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작업자가 소화기로 초기 대응을 시도는 했는데 이게 리튬 전지다 보니까 소용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네. 그런 특수적인 장비들이 보급되어 있는 거는 아닌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이제 열폭주라든가 어떤 그 과정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그 분말 소화기라든가 일반적인 소화기 갖고는 진압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그 좀 많지 않은 상황인 그래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말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제어하기에는 이제 불가항력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예. 빨리 이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이 경우에서는 우선순위라고 볼 수 근데 있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곳이 리튬 배터리를 다루는 곳이고 네네. 그렇다 보면 그냥 상식에서 배터리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화재가 났을 때는 네.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그냥 얼핏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었다는 것 어떻게 네네.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사실은 해당 이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예. 많이 알고 계신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본법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굉장히 위험한 화재에 취약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근로자 안전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고려라든가 대응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진압이 어렵다라고 하면 거기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아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플랜 B로서 사실은 존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충분치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전 관련해서 규정, 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손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자, 오늘 사고를 계기로 특히나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 관련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화재 예방, 이런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가장 시급한 건 뭘까요? 우선 지금 그 리튬 1차 전지 이런 그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화재 케이스, 폭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걸맞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위험성 평가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저장량이고 어떠한 공정이 이루어지면 그 해당되는 공정과 용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수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그 위험성 평가가 가능한 이런 그 기준으로 좀 더 이렇게 좀 강화가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적어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1차 전지 화재지만 결국은 일반적인 화재 양상으로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연기와 고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화재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부분이 이 소위 말하는 제조 현장, 그러니까 산업 안전 쪽 현장에는 강조가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제에 좀 더 산업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도 화재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더 좀 강화가 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방, 경찰, 행안부 등이 이제 조사 원인
상황 대처 등을 좀 조사하게 될 테니까요. 관련 내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흥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